거기서부터 좀 출발할게요. 구석기 시대부터. 자, 구석기 시대의 시기 구분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이제 전기, 중기, 후기에다 형광펜을 좀 쳐 주십시오. 밑줄을 뭐 그으실 분은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다 노트를 좀 펼치시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가 있는데 구석기를 보통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요. 이 구석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9만 년이라고 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구석기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힘들다,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제가 수험생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건데, 일단 전기 구석기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시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뭐 7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뭐 여기 60만 년이 전기 구석기다,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전기 구석기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물론 이제 뗀석기겠죠. 근데 사실 뗀석기라는 말보다는 한자로 타제석기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타제가 뭐냐면 깬석기거든요. 깬석기. 그러니까 돌을 깨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 돌을 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돌을 깨트리면 날카로운 어떤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 날카로운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뗀석기인데, 이 전기구석기는 어떤 도구가 사용되냐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다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여러 용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의 도구가 있으면 이거를 다용도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하나의 도구를 다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도구가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로 가면 하나의 도구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전문화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기구석기 때의 특징이에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구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량되고 있는 거죠.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구석기 때가 나오는데요. 이 후기구석기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석기 시대라고도 불러요. 제 이름이 이중석인데 이름이 선사택하죠. 이 후기구석기를 다른 말로 중석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중석기 시대 때 나오는 건 뭐냐? 이음 도구 잔석기들이 나와요. 무슨 도구가 나온다고요? 이음 도구 잔석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석기 시대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막 법원직, 그 다음에 7급 뭐 이런 데서 아주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될 때, 선사시대를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할 때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시는데, 이 중석기 시대를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밑에다 계속 필기를 좀 합니다. 중석기 시대는 중석기 시대는 다른 말로 후기 구석기라고 한다. 이 중석기 시대는 약 1만 2천 년부터 약 1만 년 전 그 사이를 중석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천 년 정도 기간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연도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 1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1만 2천 년부터 약 1만 년 전, 그 2천 년 사이를 우리가 중석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석기가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신석기가 BC 8,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만 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기 구석기가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신석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신석기가 시작되는 거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만 년 전이죠. BC 사용하지 말고 BC를 빼버리면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시기 약 1만 2천 년 전, 그러니까 한 2천 년 동안의 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중석기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석기라고 하는 이름을 왜 쓰는지는 아시겠죠?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겠죠.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건데, 그러면 이 시기가 약 1만 2천 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석기 시대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고난이도 문항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걸 맞추면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아시잖아요.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그걸 맞추고 안 맞추고에 따라서 그 시험이 결국 당락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별표를 좀 그리시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별을 3개를 치시는데 요 마지막 별을 요 끝나는 부분과 딱 맞춰서 이렇게 쳐놓으세요. 별을 3개를 그리세요. 구석기에서 중석기 시대 시작되는 데까지 별을 그리고, 이 별이 뭐냐면요, 이 별이 빙하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구석기부터 신석기로 오는데 몇 번의 빙하기가 있었던 거예요? 3번의 빙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사는 거는 몇 번째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후빙기에. 4번째. 하나, 둘, 셋, 4번째.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빙하기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빙하기가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후빙기가, 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돼 있다, 낮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과거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식 지도를 좀 그릴게요.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과거에는 다 육지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특히 이 황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닷물의 깊이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이게 최고 바다 깊이가 한 80m 정도밖에 안 돼요. 황해 같은 경우는 가장 깊은 바다가. 근데 이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한 120m 정도까지 낮거든요. 지금보다. 현재 해수면보다 120m 정도 낮으니까 이 부분이 다 육지였던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육지로. 지금 이 말은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얘기해보는 게 어렵게 나오면, 결국 빙하기 때는 이렇게 어떤 동물의 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수면이 이렇게 이제 낮았다가, 그러면 이 중석기가 시작될 때는 빙하기가 끝난 거네요. 그럼 빙하기가 끝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은 이때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인간은 이때 살아남아요. 만약에 이때 죽으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죽으면 뭐 또 아메바부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남는데, 왜 살아남냐면 이미 인간은 이때 불을 발견해요. 뭐를 발견한다고요? 이미 구석기 때, 전기 구석기 때 불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결국 불을 발견했던 인간은 빙하기를 버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빙하기를 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불이 있다고 어떻게 빙하기를 버텨?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빙하기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까지 예를 들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상 18도였는데 오늘 빙하기가 와서 영하 30도가 됐다. 이러면 다 죽어요. 근데 빙하기가 오는 게 막 2만 년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년 동안에 낮아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막 0.002도씩 낮아져서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때 뭐 한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인골 같은 거 추정해보면 한 30년이 안 돼요. 인간의 수명이. 많이 살아봤자 30년 사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는 기온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거의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이 뭐예요? 지구 온난화잖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울 되면 왜 이렇게 추워요? 지구 온난화인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보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이제 뭐 TV에서 방영되는 거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평균 100년 동안에 0.2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육지가 잠길 겁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100년 동안에 0.2도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걸 사람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은 살아요. 근데 이때 죽은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덩치가 큰 동물들이 죽는 거예요. 빙하기 때. 왜냐하면 덩치가 큰 동물들은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로 하죠. 근데 빙하기가 되면 먹이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테니까 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큰 순서대로 죽는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빙하기 때 제일 큰 동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공룡으로 얘기하면 공룡은 아닌데 공룡으로 얘기하면 뭐 둘리 아빠, 둘리 엄마, 둘리 이렇게 순서대로 죽는 거죠.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중석기가 딱 되고 나니까 덩치가 큰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석기 때는 보통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 덩치가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도끼 같은 게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주먹도끼라면 이걸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무리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10명, 12명 이렇게 인간이 가서 막 이렇게 몰아요, 하나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깡이 좋은 인간 하나가 막 뒤에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찍어요. 그럼 막 달라붙어서 찍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석기가 되니까 덩치가 큰 동물들이 다 없어지니까 덩치가 작은 애들만 있어요. 여우, 토끼 이런 애들만. 그러니까 이걸 주먹도끼 가지고 사냥이 안 되죠. 이렇게 덩치가 작은 애들은. 왜냐면 덩치가 작다는 건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걸로? 없어졌어요. 이건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굶어 죽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석기의 인간들은 자, 여기 좀 봅시다. 이렇게 가면 바스락 되면 도망가 버리니까 멀리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간은 동물만 보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던지다 보면 이렇게 정통으로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살이 많은데 엉덩이 이런 데 맞으면 애가 탁 맞고 막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은 힘으로 던졌는데 이게 확 꽂혔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과 창이 나오는 거예요. 중석기 때. 중석기 때 뭐가 나온다고요? 활과 창이 나오는 이유는 이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량되는 거죠. 개발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치시고요. 중석기 시대가 되면 활과 창이 고안되는데 창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과 창의 고안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들이에요. 중석기 시대 때.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 지금 이게 이 구조가 잘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걸 찾는데 막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쓴배찌르기라는 걸 넣어놓긴 했는데 이음 도구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하나를 그리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니까 이 안에 있는 요 재료가 뭘까요? 이게 뭐 화살촉이나 창촉일 텐데 이게 뭘까요? 재료가 당연히 돌이겠죠. 또 뭐 어떤 소문, 이게 뭘까요? 그럼 철 막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원히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돌일 텐데 여기에 이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면 창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되겠죠. 화살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화살이 될 테고 좀 커지면 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음 도구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이게 이은 거예요, 돌과 나무를. 근데 이걸 왜 또 잔석기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발견되는 이 중석기 때 도구들은 나무가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다 썩고 없겠죠. 그럼 뭐만 발견돼요? 이 끝만 발견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작다고 해서 잔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잘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화살촉, 창촉 이런 게 발견될 테니까 결국 자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요 그림 형태를 보면 이게 뒤에 잘 안 보이시죠? 파란 걸로 하면.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나무에다 끼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나무에다 끼면 이게 빠질 거 아니에요, 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탁 끼면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 자루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승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승배찌르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승배찌르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석기 시대도 다 끝났는데요. 얼굴 좀 이제 한번 봐주세요. 좀 고난이도 문항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해수면 하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 이런 거 주고 다음과 같이 빗금친 부분이 육지였을 때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되면 이건 결국 뭐 전이에요. 중석기 이전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요때 이 별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문제를 만들기 따라 다르죠. 이걸 주고 빗금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바다가 되었을 때 나타난 상황. 이건 중석기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석기 때 되면 빙하기가 끝나고 이때부터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갈 테니까. 결국 해수면이 이때부터 이제 상승하면서 지금의 해수면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해수면 상승, 해수면 하강 이런 걸 주면 이게 뭐지?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이렇게 빙하기 얘기를 왜 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빙하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중석기 시대 때 도구들이 이음도구 잔석기들이 이렇게 주는데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잔석기나 이음도구를 보통 사진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글자로 줘요. 그냥 문자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건 100% 다 사진으로 주거든요. 선사시대 문제는 100% 사진으로 줘요. 근데 공무원은 사진으로 잘 안 줘요. 이게 2페이지 안에 문제가 다 끝나기 때문에 사진을 주면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 안에 다 끝나버리니까 20문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문자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음도구 잔석기도 이게 외우려면 되게 성가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렇게 되면 왜 활과창이 나왔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음도구와 잔석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활창이죠. 이게 활과창이 되는 거예요. 이음도구를 다른 말로 바꾸면. 31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전기. 현관펜만 치세요. 전기라는 말에다. 31페이지 전기. 특징은 큰 석기 한 개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유물은 현관펜 칩니다. 집게, 주먹도끼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적지는 충북 단양 금굴이 있는데 이 충북 단양 금굴은 별표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유적지 문제가 나오면 거의 뭐 단골로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구석기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70만 년 전 유적지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편년 자체가. 그 다음에 경기 연천 전곡리. 이게 다 중요합니다. 현관펜 좀 칠게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된데 이게 밑에 보면 뭐 동아시아 최초고 모비우스 학설을 폐기시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아슐리안형 도끼가 뭐냐면 토기가 아니고 도끼가 뭐냐면 양면석기예요. 양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이
연천 전곡리에서 이 아슐리안형 도끼가 발견되기 전에는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인도,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보면 인도 서쪽에서는 양면 핵석기가 발견이 됐었어요. 양날석기가 있는데 인도 이 동쪽에는 양면 석기가 없고 한날석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주로 얘기할 때 과거서부터 아시아권보다는 유럽권이 도구의 개량과 발달이 더 좋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비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양면 석기가 아무래도 좀 기술이 개발된 거니까. 근데 이게 턱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돼 버린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도 서쪽 지역과 인도 동쪽 지역의 어떤 도구 발전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넘길게요. 그 다음에 중기. 특징을 보면 제작은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 격지라고 하는 것은 잔돌이겠죠. 잔손질하여 석기를 제작했고 사용은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해요. 유물은 밀개, 긁개, 찌르개. 이게 벌써 이름 안에 용도가 들어있죠. 밀면 밀개, 긁으면 긁개, 찌르면 찌르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중기 때 석기들이다. 밑에 보면 웅기, 굴포리 여기다 형광펜을 좀 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 박편석기, 메모도 화석 발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1960년대 초 발견 이렇게 써놓으세요. 1960년대 초 발견. 이것만 좀 기억하십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 그 북한 쪽에서 발견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넘기세요. 자, 후기인데요. 특징은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쓴배찌르개에다만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쓴배찌르개. 그리고 왼쪽에 보면 쓴배찌르개 사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적지를 보면 충남 공주 석장리, 제주 빌레벗 동굴, 충북 단양 수양계, 함북 종성 동관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함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구석기 유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지역입니다. 1933년에 발견된 일제강점기 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충남 공주 석장리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얼굴 좀 이 공주석장 유적지가 12개 지층을 갖고 있어요. 12개 지층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주석장 유적지를 보면 이렇게 지층 구조가 12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각 지층별로 어떤 유물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구석기 때 시대 판별용 어떻게 보면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모가 여기서 발견됐다. 근데 이 세모의 지층이 예를 드는 겁니다. 한 6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의 지층이다.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도구가 만약에 다른 데서 발견되면 연대가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연대 측정이. 요 세모, 요 모양의 도구가 공주석장리 어느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됐느냐가 결국 그 발견된 유물의 시대를 결정하는. 그래서 전기서부터 후기까지의 구석기 유적지가 다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유적지입니다. 공주석장리 유적지가. 이런 유적지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제가 지금 체크해 준 것만 보셔야 돼요.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람 화석이 발견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청원 두루부 동굴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 청원 두루봉 동굴의 흥수 아이의 뼈예요. 네, 얼굴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게 왜 유명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이게 왜 유명합니까? 이게 이 아이의 뼈 위에 뭐가 발견돼요? 꽃가루가 발견되죠. 그래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 매장. 그럼 장래와 매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죠. 매장과 장례를 했다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뭔가 위에다 꽃을 뿌려놓고 이렇다는 것은 장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동물과의 차이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거 발견한 사람이 그 충북 청원 지역에 살고 있는 김흥수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흥수 아이로.
아이의 뼈가 발견된데 이걸 흥수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이름이 앞에 붙어요.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썰렁해졌네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인데요. 빨리 형광펜만 치고 넘어갑니다. 수렵 어로 채집.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뗀석기 형광펜 칠게요. 그 다음에 뭐 사냥도구, 조리도구 이런 게 나눠져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뼈도구에다도 형광펜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생활인데 위치를 보면 동그라미만 쳐요. 동굴, 바위. 이거 뭐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그대로 사는 거죠. 동굴, 바위, 그늘 이런 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막집. 얼굴 좀 보게요. 선생님, 제가 이 수험생들한테 막집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대답을 하시던데 막집이 뭐예요? 막 살면 막집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막자 앞에 천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천막집. 이게 텐트죠. 그잖아요. 천막이 텐트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천이 없을 테니까 뭐로 막집을 짓겠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 엮어서 그냥 말 그대로 이동이 편리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정착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집을 정성껏 지을 이유가 없는 친구들이죠. 한 곳에 정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주거용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텐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뗀석기가 그 밑에 계속 볼게요.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알 필요 없어요. 사회생활, 무리사회, 평등사회, 형광펜 칩니다. 그 다음에 평등사회를 보면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무리 중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 되게 중요해요. 권력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평등사회니까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이끌고는 있지만 이분이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연장자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걸 이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술활동. 하나만 좀 보시는데요. 특징. 사냥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이 주술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이 주술적 행위, 주술적 예술이 시작이 되는데 얼굴 좀 볼게요. 주술적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해보면 인간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공예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석기인들이 주로 동굴에서 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동굴 벽화가 나온다. 이건 그냥 구석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동굴에다 낙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구석기 유적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동굴에서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렸다. 이건 나중에 청동기 때 나오는 바위 그림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그린 벽화는 구석기 때 건데 이 벽화를 그리는 이유가 바로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벽화를 보면 뭐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렸을까요? 그렇죠. 먹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석기인들이 이걸 그리면서 이거 고래라면 이건 뭐 잘못 완전 페스티벌 아닙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길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것, 이걸 그림이나 공예로 표현하는 것, 이게 주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미연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미연이라는 배우를 제 책꽂이 책상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큰 브로마이드 사진을. 이게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 왜 붙여놨냐? 이 여자랑 이거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여자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엑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딸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놓는 거죠. 그게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면서 책상에다 이렇게 목표, 이거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의지를 북돋는 거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면
서울대 마크나 서울대 사진들을 이렇게 막 필통이나 이런 데다 붙여놓고 이렇게 매달고 열쇠고리처럼 달고 다녀요. 그게 다 주술적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행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길게 얘기를 하냐면 이 주술적이라는 행위는 구석기 때 시작됐는데 이게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시작된 예술이자 최초의 어떤 신앙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다 잔존하고 있는 거죠. 구석기 때 것들이. 그래서 주술적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석기 때 나타났던 원시 종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영혼조상 숭배보다 오히려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영혼조상 숭배를 너무 강렬하게 외워놓으시면 주술적 신앙, 이것이 마치 그거보다 뒤처졌다라고 하는데 주술적 신앙이 훨씬 앞선 거예요. 구석기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33쪽에 보시면 전국의 구석기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학생들 숨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해드리겠는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를 언제 정리하시면 좋으냐? 언제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시험 보시기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아니고 암기니까 말 그대로. 이건 뭐 논리적 이해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집중적으로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적지들, 아까 전에 체크해준 유적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석기 시대가 나왔는데요. 중석기 시대 딱 하나만 합니다. 자, 시기, 자연환경의 변화 이런 거 나오는데 도구의 변화도 있고요. 하나만 현관표죠. 잔석기 이음도구 제작. 이게 중요합니다. 잔석기와 이음도구가 제작되었다. 이전에 비해 더욱 치밀한 수법으로 작게 만들어진 잔석기로서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거나 손잡이를 부착해 쓰는 이음도구. 동그라미 치세요. 활, 창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적지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신석기 때를 좀 보는데요. 신석기 문화들 쭉 넘어가고요. 신석기 혁명에다만 현관펜을 좀 쳐놓으세요. 신석기 혁명 지도 오른쪽에.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유적지의 지도가 나오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칠판 좀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 현황의 지도이다. 이게 이제 자료로 뜬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 현황도이다. 그러면 결국 이건 구석기냐 신석기냐를 묻는 거거든요. 선사시대 유적지 분포도가 뜨면. 근데 이거를 지도를 외우시면 안 돼요. 지명을. 여기에 이렇게 쫙 몰려 있으면 이건 신석기예요. 바닷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 유적지는 어디에도 많이 모여 있어요. 내륙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반해서 신석기 유적지는 물론 구석기 유적지도 당연히 강가나 이런 데서 사니까 뭐 바닷가에도 있겠지만 주로 내륙에 많이 분포하는 데 반해 신석기 유적지는 밀집도가 이렇게 바닷가에 되게 많아요. 거기 보시면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거를 다 지명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 실제로 그걸 묻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동 식량 생산 활동을 전개하여 인류의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되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했던 건데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게 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